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화려한 날들 속에서 지역의 실종이 은호의 가슴을 파고들며 폭발 직전이었어요. 지역이 집을 나간 지 벌써 2주째였는데요.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낡은 동네의 허름한 방에서 방황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지역의 어머니 김다정이 아들의 빈자리를 보며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었어요. 김다정의 내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우리 지역이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 걸까 하면서 매일 창밖을 바라보곤 했었더라고요. 이상철은 그런 김다정을 보며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서랍 속에 돈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돈도 안 가져갔어? 이 녀석 어떻게 살아? 이상철의 내면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는 돈 봉투를 보며 후회를 느꼈지만 아직 아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김다정은 돈도 없이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며 결국 오열을 터뜨렸어요. 우리 지역이 돈도 없이 어떻게 해? 추운데 배고프면 어떡해? 김다정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그녀의 감정 변화가 극심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걱정하다가 점점 원망으로 바뀌더니 결국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상철은 그런 김다정을 달래려 했지만 오히려 언성이 높아졌어요. 다정아, 지역이 성인인데 왜 그렇게 과잉보호야?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이상철이 소리쳤어요. 김다정은 더 화가 나서 대꾸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무심해? 아들이 사라졌는데. 두 사람의 내면 갈등이 부딪히며 집안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이 언쟁이 심리적 클라이맥스처럼 느껴졌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이 남아 다음 전개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할머니 조옥래는 이 소란을 듣고 방에서 나와 흉흉한 꿈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젯밤 꿈에 지혁이가 검은 물에 빠지는 걸 봤어. 불길해, 불길해. 조옥래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조옥래의 내면에는 손자에 대한 애정과 미신적인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옥래가 갑자기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 실종 신고라도 해. 이 말에 김다정은 발끈했어요. 어머니, 우리 지역이 나약한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지역이는 강해요. 스스로 헤쳐나갈 거예요. 김다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의 감정 변화가 세밀하게 느껴졌어요. 원망에서 자부심으로, 하지만 오열이 멈추지 않았어요. 김다정은 결국 집을 뛰쳐나갔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미치겠어 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김다정은 외할아버지 김장수를 찾아갔어요. 김장수의 집에 도착한 김다정은 하소연을 쏟아냈어요. 아버지, 지혁이가 사라졌어요. 돈도 없이. 어떻게 해요? 김다정은 울면서 털어놓았어요. 김장수는 그런 딸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김장수의 내면에는 가족을 지키려는 결의가 있었어요. 김다정이 오열하는 도중 갑자기 지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잘 지내. 그러니 걱정 마. 지역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김다정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우리 아들 살아있어. 그녀의 감정 변화가 극적이었어요. 오열에서 안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현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그 후 남편 이상철이 김다정을 데리러 왔어요. 이상철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정아, 집으로 가자. 내가 잘못했어. 김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 화해의 순간이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였어요. 하지만 지역의 행방에 대한 여지가 남아 다음을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지역의 잠적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지역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이지혁. 나한테 한마디도 없이. 지은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지역의 물건들을 모아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 물건들 속에는 지역이 준 작은 선물들도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그걸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었더라고요. 지은호의 내면 갈등은 점점 커져갔어요. 지역을 잊어야 해.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소개팅이라도 해볼까 하면서도 박성재의 고백이 떠오를 때마다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은호는 내심 지역을 걱정했지만 그저 카페에서 일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런데 왜 연락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재벌 3세로서 완벽한 외모와 능력을 가졌지만 지은호에 대한 감정은 그를 약하게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역의 그림자가 항상 느껴지곤 했었더라고요. 은호야, 지역이 사라진 지금이 기회일까?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박성재는 스스로 물으며 지은호를 카페로 찾아갔어요. 카페에서 지은호와 마주친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호, 요즘 힘들지? 지역 때문에. 지은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성재씨. 그냥 잊으려고요.
하지만 지은호의 눈빛에는 여전히 지역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이 순간 박성재의 질투심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어요. 지역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은호를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는 내면의 갈등이 박성재를 괴롭혔어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일하다가 지역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지역의 친구로부터 온 메시지였는데요. 지역이 낡은 동네에서 사업 자료 정리하는 걸 봤어. 지은호는 그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역이 왜 그런 곳에서 사업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지은호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이 순간 지은호의 감정 변화가 극에 달했어요. 원망에서 그리움으로, 그리움에서 다시 화로 바뀌는 그 과정이 현실감 있게 느껴졌어요.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지혁,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한편 지역은 낡은 동네의 허름한 방에서 노트북을 붙잡고 새로운 건축 부자재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어요. 지역의 내면은 혼란과 결의로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받은 압박, 아빠와의 갈등, 다 잊고 내 길을 가야 해 하며 자신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지은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은호에게 미안해. 그래도 지금은 나를 찾아야 할 때야. 지역은 사업 계획서를 쓰며 밤을 지새웠어요. 그의 초췌한 얼굴에는 피로가 쌓였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 다가가려 했어요. 박성재는 지은호를 위로하기 위해 데이트를 제안했는데요. 은호, 산책이라도 할까? 마음이 좀 풀릴 거야. 지은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산책 중에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고백을 시도했어요. 은호, 나 너 좋아해. 지역이 사라진 지금 나한테 기회를 줘. 이 고백이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지은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성재 씨, 나도 모르겠어요. 지역 때문에. 박성재의 얼굴에는 실망이 스쳤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은호를 얻기 위해 뭐든 할 거야 하는 내면의 결의가 박성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고성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재혼 아내로서 악녀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지은호와의 숨겨진 관계를 이용하려 했어요. 사실 고성희는 지은호의 어머니일지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 반전 요소가 슬며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만나며 말했어요. 은호야, 너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지은호는 고성희의 친절에 감사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고성희 아줌마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지은호의 내면 갈등이 여기서 또 한 번 고조되었어요. 고성희의 의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여지가 시청자를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지역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지은호의 내면 갈등은 깊어졌어요. 그러다 박성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은호, 지역 소식 없어?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성재씨. 그냥 기다려야 하나 봐요. 박성재는 그 말에 질투심이 치밀었어요. 지역이 없는데도 은호 마음은 저만치야. 이 삼각관계의 긴장이 또 한 번 클라이맥스를 이루었어요. 지역은 한편 낡은 동네의 허름한 방에서 사업 계획을 다듬고 있었어요. 지역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사업이 성공하면 다들 날 다시 볼 거야. 하지만 지은호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은호에게 전화할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역의 내면 갈등이 세밀하게 그려졌어요. 그는 성공을 꿈꾸며 방황했지만 가족과 은호에 대한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어요. 지은호는 카페에서 우연히 지역의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말했어요. 지역이 낡은 동네에서 사업 시작하려고 자료 모으고 다니던데. 지은호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사업? 지역이 왜?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하더라고. 지은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지역이 그런 큰 결심을 했는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이 감정 충돌이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였어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다시 찾아왔어요. 은호야, 너와 나 사이에 숨겨진 게 있어. 지은호는 당황하며 물었어요. 무슨 말씀하세요? 고성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이 반전 요소가 7회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했어요. 고성희의 비밀이 출생의 비밀일 수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지만 풀리지 않아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박성재는 지역이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더 조급해졌어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급히 말했어요. 은호, 지역이 뭘 하든 나를 봐줘. 지은호는 망설였어요. 성재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데 지역은? 이 갈등이 지은호를 괴롭혔어요. 박성재의 내면에는 배신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지역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질 수 없어. 지은호는 지역을 생각하며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지역이 사업을? 그럼 나한테 돌아올까? 지은호의 내면 갈등이 현실감 있게 그려졌어요. 그러다 박성재가 나타났어요.
은호, 지역 소식 들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업 준비한다던데요. 박성재는 질투를 숨기며 말했어요. 그래도 너는 나를 봐줘. 이 삼각관계의 충돌이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였어요. 어두운 밤 카페 문이 삐그덕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은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어요. 그곳에 지역이 서 있었어요. 지역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은호, 나 이제 여기서 지내게 해줘. 카페에서. 지은호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황했어요. 지역이 왜 여기? 갑자기 왜? 지은호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그녀는 재빨리 지갑을 열어 차비를 꺼내며 말했어요. 지역아, 차비 줄게. 나가. 여기서 뭐해? 하지만 지역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은호, 부탁이야. 여기서 사업 구상 좀 할게. 갈 데가 없어. 지역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어요. 지은호는 망설였어요. 이럴 수 없어. 그런데 왜 안쓰러운 거지? 결국 지은호는 한숨을 쉬며 받아들였어요. 지역은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고 사업 계획을 이어갔어요. 이 순간 두 사람의 관계에 새로운 긴장감이 생겼어요. 지역의 내면에는 감사가 피어올랐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이 여지가 다음 회를 더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7회는 지역의 방황과 사업 구상, 삼각관계, 가족 비밀의 긴장감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지역이 카페에서 지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고성희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